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인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어른들의 말이 법인 줄 알고 따랐어요. 한눈에 봐도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옛 고향 친구의 손자였는데 집도 대대로 가수원을 하고 물려받은 재산이며 땅이며 많은 노다지 집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절 처음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반했는지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결혼이란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얼른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기도 했거든요. 저 역시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훤칠한 남편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나름 저도 유복하게 자라온 환경이라 살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살래? 시집은 보낸다마는 엄마는 진짜 이것저것 다 걱정이다. 시어른도 계실 텐데. 다 가서 배우면 되지. 엄마도 시집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며. 근데 지금은 잘하잖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지. 아무쪼록 시어른들 말 잘 듣고 집안에 큰 소란 안 나게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그나저나 엄마는 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안 그래? 내가 종종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우리란 것도 전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시어른들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얼마 안 있다가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처음엔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한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도 많이 일으켰었고 집안의 재산을 생각해서 일도 게을리하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생각했던 시부모님도 결혼 후 똑같은 남편의 모습에 저에게 새삼 미안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처음엔 적응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만난 후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 그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에게 막말을 일삼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 여자 문제는 제가 딱히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당연히 믿었었죠. 그것이 부부의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아가야.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아무리 혼내고 달러봐도 소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 아니에요. 어머님도 하실 만큼 하시는데요 뭐. 본인 하기 나름이죠. 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성훈 씨도 정신 차릴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철저히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성훈이 너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애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마 이 집에 시집 온 걸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정도예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했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을 굉장히 좋게 봤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심은 안 그런데 그냥 원래가 표현 방식이 저렇게 무뚝뚝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남편은 더욱더 망나니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누구랑 술 마신 거야? 누구랑 마셨길래 이 아침에 들어오냐고. 어른들이랑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마누라 노릇한다 이거냐? 나한테 신경 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알겠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뭐? 간섭이라니? 우리 부부야. 어떻게 내가 당신 귀가 시간 같은 거 얘기도 못해?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왜 했냔 말이야. 그만 땡땡거려. 결혼은 너 혼자 했냐? 나도 너한테 불만 많다 이거야. 아주 쟤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맨날 땡땡거리고 있어. 그래, 오늘 다 말해보자. 그렇게 불만이 많으셔? 뭔데? 말해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불만이 있는지. 그 순간 남편이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저와 싸울 때 혹시라도 저에게 말빨이 딸리거나 할 말이 없어질 땐 저렇게 손찌검도 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한 날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집을 나왔죠.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갈 곳은 마땅치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모습을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가자니 갈 데가 없었고요. 그렇게 집 근처 카페에서 울고 있던 저였죠. 저를 하루 종일 찾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이고, 어디 갔었어? 내가 미안하다. 성훈이 대신 사갈게, 어? 고고 고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이 뭐가 미안해요. 성훈 씨가 잘못한 건데 그이는 제가 집을 나가도 잠만 잘 자고 있죠? 정말 결혼은 괜히 했나 봐요. 아니야. 성훈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꾸나. 네 집이 저기인데 어딜 나와. 나가도 그놈이 나가야지.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한참 동안 달래시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그런 남편은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었고 늘 저에게 사과를 했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번 반복되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너무 고마운 나날이었어요. 어머님만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거든요. 참 감사한 분이죠. 얘, 어디 여자를 때리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새아기, 괜찮니? 아휴, 내가 못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럴 거면 나가 죽어 이 녀석아. 지형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는 놈 같으니라고. 어휴, 망신스러워.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쫓겨날 줄 알아. 무일푼으로, 알겠어? 새아기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남자가 힘쓸 데가 없어 여자를 때려? 어휴, 창피하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항상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시부모님은 오로지 제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날 때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셨죠.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겐 하나뿐인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남편과는 정반대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자에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낙이었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되는 남편은 아예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비교가 됐으니까요. 미안해요, 재수씨.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요. 저놈이 철이 없어서 재수씨한테 걱정거리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셔서 전 더 든든한걸요. 성훈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곧 있으면 제가 외국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하네요. 어머니도 재수씨 걱정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재수씨.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죠. 다행히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남편이랑은 절대 다시 만나긴 싫다가도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이 삶에 익숙해질 때쯤 전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과 쏙 빼닮은 아들이었죠. 처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철없던 남편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었으니 조금 더 가정적이 되려나 싶은 마음에 저조차도 기대되는 나날이었어요. 아, 이게 내 아이러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알면 됐어. 우리 아들 보고 잘해줘.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알겠지? 그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이렇게 멋지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조금 변한 듯 했어요. 일도 대충대충 하던 사람이 이제는 착실하게 일도 하려고 하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 4개월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일을 잘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중간에 집에 오기 시작했죠.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도 싸늘히 식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하던지. 도저히 못 해먹겠네. 나랑 안 맞아.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미리 재산 하나 좀 떼어주면 장사나 시작해볼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진짜 죽겠네. 엄마가 당신 예뻐하시니까 당신이 말 좀 해보면 어때? 그래도 나도 나름 아빠인데 뭐 하나 번듯하게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어? 난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안 맞아. 어찌나 떽떽거리는지.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내 입맛에 딱 맞추겠어?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걸 이겨내야지, 안 그래? 잘할 수 있잖아. 네가 뭘 알아? 도움 줄 거 아니면 신경 꺼. 어휴, 짜증나. 내가 너라면 남편 위에 엄마 구슬려서 한미천 받아내겠다. 역시나 남편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말고 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점점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정도 여윳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두고 보시다가 어머님도 내린 결단이었죠.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애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뭐 가게 하나 하고 싶다고 했지? 애비랑 잘 상의해서 해봐라. 네?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달이 생활비도 주시는데 가게 차릴 돈까지. 어머님, 넣어두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얼굴 봐서 주는 거야. 애비만 생각하면 절대 안 주지. 우리 손주랑 너 봐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게 하나 해봐. 감사합니다. 그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가게 하나 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은 저와 제 아들을 생각하여 가게 하나 낼 돈을 턱하니 주셨고 전 이 돈을 받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에게 돈을 주니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린 듯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전 속는 셈 치고 이번에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을 하나 내고 그렇게 원하던 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 가게를 차렸으니 더욱더 아빠의 모습, 가장의 모습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었거든요. 거봐, 엄마가 나는 안 믿어도 너 얼굴 보고 주신다고 했잖아. 고맙다.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날도 있네. 안 그래? 어이구, 열심히나 해. 어머님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 가게 만들었으니 정말 이악 물고 해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는 거지. 내가 운영하면 또 얼마나 잘하는데. 걱정 말고 넌 내조나 잘해. 저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을 도와 휴대폰 매장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참 바쁘게도 지냈고 장사도 제법 잘 되어 시부모님을 볼 면목도 생겼죠. 시부모님도 이제서야 둘째 내가 잘 풀린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남편도 점점 가게가 잘 되자 본인도 어깨가 으쓱한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참 좋기도 했고요. 그네도 외국으로 무슨 교환교수인가 해서 갔는데 그나마 둘째 너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게요. 아주버님 없으면 어머님 얼마나 적적하실까 했는데 그나마 태영 아빠가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다행이에요. 뭐 큰애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도 안 했어.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못이지. 둘째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내가 어려서 너무 혼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내가 죄인이지. 에휴, 너한테도 미안하다. 저런 애를. 그렇죠. 어머님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제가 옆에서 뒷바라지 잘할 테니 어머님도 한시름 놓으세요. 아셨죠? 제가 태용 아빠 더 열심히 하는 거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머님 건강만 살피세요. 그렇게 점차 저희 집도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고 하죠. 저희에게도 그런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던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먼저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가게 직원을 구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도 했고요. 모쪼록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시고 남편도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되기만을 집에서 바라고 바랬습니다. 어머님을 케어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평생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컸었기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이죠. 힘들겠다. 나 때문에 내가 거동이 이렇게 갑자기 불편하게 되니까 너한테 체면이 안 서. 평생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면서 이제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죽어야 네 마음이 편할 텐데. 아휴,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이 제 옆에서 든든히 있어주시니까 제가 버티는 거죠. 어머님을 위해 전 정말 뭐든지 다 했어요. 워낙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고귀한 걸 알았기에 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은 점차 더 불편하게 되어 제가 분유 수발까지 들게 되는 날도 허다했죠. 하지만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요즘 좀 수상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통화 목록을 지우기도 하고 주말마다 외박을 일삼기도 했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떠보았지만 그때마다 일하느라 힘들다고 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로 인해 남편의 수상한 행각은 들통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바람에 아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화가 났죠. 아니, 나 핸드폰 누나랑 아빠랑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었다. 아, 맞다. 아빠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핸드폰 누나라니? 아빠 회사 직원 누나 말하는 거야? 셋이 돈가스 먹으러 갔었어? 근데 왜 말하지 말래? 아, 아빠가 그냥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래.
그리고 그 누나가 아빠한테 막 자기라고 했다? 근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 엄마,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야. 어? 아들의 한마디에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 바람에 아들까지 대동하다니. 그리고 아들의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 후 술을 먹고 일을 안 나가거나 이렇게 속을 썩인 적은 있어도 바람으로 속을 썩인 적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충격적이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울어? 무슨 일 있냐? 혹시 성은이가 뭐 잘못한 거야 또? 아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어머님,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성훈 씨, 이제 바람도 피워요. 대리점 직원이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저 어떡할까요? 아유, 진짜 못 살아.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달래주셨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마음이 아파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실망시키는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뭔가 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전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날 남편네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곤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웬일이야? 엄마는 바쁜 시간 아니야? 말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모가차랑 커피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너나 처먹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주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구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니까 좋았니? 아들한테 입막음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는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미친 듯이 남편에게 따져대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상간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엄마도 내팽개치고 온 거야? 아니, 집구석에서 가만히나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대? 뭐? 나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아, 자그마치 13년이야. 너랑 결혼하고 언제 한번 나 행복하게 해준 적 있니? 어머, 사모님 은근 로맨스 바라는구나. 부부는 그냥 부부죠. 뭘 그런 걸 바래요? 어차피 사모님도 그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혼당하면 뭐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으세요. 상간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죠. 남편도 말리고 상간녀도 얼마나 악을 써댔는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매달리고 싸우다 제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다신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내보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상간녀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안 서던지. 집에서 얘기해. 손님 떨어진다. 여기가 어디라고 가장 체면 안 서게? 얼른 가. 택시 타고 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우리 태영이 생각은 안 하는구나. 빨리 정리해. 안 그러면 알아서 해. 남편은 절 쫓아내듯 내쫓았고 전 울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눈치만 살피시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머님에게 죄송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쇠약해지신 어머니한테 또 못 볼 꼴만 보여드린 것 같아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지만 그날은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마음 아프실 텐데. 근데 저 이제 그 사람이랑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저 이혼할까 봐요. 이혼이라니. 네가 왜 이혼을 하냐? 그년놈을 작살내야지. 네가 왜? 아이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 썩을 놈의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애를 생각하면 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내가 설득해볼게. 내 말은 잘 들을 거야. 너한테는 내가 체인이다. 어쩌다가.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어머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들을 위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인지 몰라도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미웠지만 저에게 최선을 늘 다하신 분이었기에 시어머니만은 제 손으로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끝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는 어머님이 저까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귀엽기만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지자 조금은 잠잠했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이제 좀 반성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 죽지 마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엄마, 이제 할머니 없는 거야? 거짓말. 할머니, 일어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부랴부랴 남편과 미국에 있는 시숙에게 얘기하여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 전광판에 며느리 옆 이름을 그 핸드폰 가게 상간녀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장례식에 도착하여 상복을 입는 것을 보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 지금 며느리라고 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태영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너도 생각이 있는 년이니? 지금 이게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당신은 정말 갱생불가의 인간이구나. 정말이지 최악이야. 넌 간병인이지 아니었나? 나한테 너는 그냥 엄마 간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 이제 사람들 조문올 건데 좀 빠져야 하지 않겠냐? 며느리가 둘이면 웃기잖아. 간병인은 빠지세요. 이제 너랑도 끝이야. 어머, 어떡해요? 뭐 오빠한테 얘기해서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요. 저야 오빠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 다 가져가. 그냥 내 눈앞에서만 사라져라. 이제 네 꼴 보기도 지긋지긋하다. 얼른 나가. 네가 상복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주 돌았구나. 너네가 날 물로 봤어,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쁜 것들.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버러지 같은 것들. 전 분이 안 풀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요란을 떨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내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망연자실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급하게 귀국한 시숙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광판에 며느리 이름을 보고 크게 대로하셨죠. 시숙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의 편이 돼주겠다고
옆에서 말을 하였어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요. 재수씨,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저까지 저기 들어가면 조문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닐 테고. 저희 집 며느리는 재수씨 한 사람뿐이에요. 엄마가 인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랑 같이 들어가요. 일어나세요. 저를 부축해 빈소로 들어간 시숙은 도착하자마자 제 남편의 뺨을 날렸죠. 그리고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크게 웃더라고요. 전 순간 제 눈으로 뭘 본 건가 했고 한편으론 시숙한테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숙은 저의 편이었거든요. 한심한 새끼. 너까지 게 재수씨 없으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이젠 연을 끊어야겠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재수씨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서야. 변호사가 나한테 보낸 거야. 마지막까지 널 얼마나 못 믿었으면 미국에 있는 나한테 이런 걸 보내겠어? 한심한 놈. 이제 끝이야, 니까 것들은.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 말을 끝으로 시숙은 어머님이 남긴 유서를 펼쳐보았죠. 그 유서에는 모든 재산의 반을 아주버님 그리고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1원 한 장 남기지 않았죠. 아, 가게 빼고는요. 순간 남편은 아닐 거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상간녀 또한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절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뻐하셨어도 모든 재산의 반을 저에게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숙은 어머님이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다고 말을 하며 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 거짓말 마, 형. 엄마가 나한테 1원 한 장 안 남길 리가 없잖아. 얘는 남남인데 빗줄인 나한테 이런다고? 말이 돼? 아니,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오빠 알거지 되는 거야? 뭐야? 말 좀 해봐. 내가 오빠랑 그럼 왜 만나? 그동안 재산 보고 만난 건데?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한 쌍의 인꼬 같아. 재수씨, 얘랑 당장 이혼하고 새 인생 사세요. 태영이 데리고. 제가 재수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동안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했죠? 미안합니다. 엄마가 가장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돈으로 보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엄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이거 아니잖아. 여보, 아니, 저거 전광판 당장 바꿀게. 내가 미쳤었나봐. 우리한텐 태영이가 있잖아, 어? 뭐? 그럼 나는, 내가 미쳤지. 유부남 뭐가 좋다고? 쓰레기 새끼. 갱생 불가야 너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와서? 어머님 재산 반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 이제 와서 여보래? 아니, 넌 이미 기회를 잃었어. 태영이도 버렸잖아. 2년이랑 같이 산다고 나보고 양육권 친권 가져가라며. 넌 아빠 자격 상실이야. 장례 끝나고 소송 들어갈 줄 알아. 이 끔찍한 놈아. 미안해. 아니, 내가 쟤한테 홀려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 겪은 세월이 있는데 그래. 엄마도 우리 이혼은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러려고 너한테 설마 재산을 주셨겠어? 엄마 봐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인데. 한심한 자식. 지복을 발로 차는 놈. 넌 재수씨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뻔뻔한 놈이다. 나 역시도 너랑은 이제 끝인 것만 알아둬.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돈 없는 남편,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재산반이 나한테 상속된다는 말에 손바닥 뒤집듯 비는 남편이 우스웠고, 그런 남편과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남편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화가 났거든요. 아니, 너랑 끝이야.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인간이니? 넌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야. 재수씨, 잘 생각했어요. 저놈도 이제 아무 그늘 없는 데서 고생 좀 해봐야 해요. 평생을 지복을 발로 차는 놈. 한심해. 당신 어머님 때문에 버텼어. 그리고 당신 가족들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내가 폐기처분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산 줄만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비 될 자격도 없는 놈. 네 입에서 이제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렇게 소란스럽던 장례식이 끝이 났고 전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시숙은 제 친오빠처럼 절 살뜰히 챙겨주었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은 건가 싶었지만 시숙은 이제 제 행복만을 어머님이 바라실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결국 이혼을 해주었죠. 전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단둘이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중간에 남편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겠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시숙께서 본인과도 절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남편을 설득했죠. 이제라도 저와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숙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아들 때문인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형까지 잃을까봐 무서운 두려움 때문인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와 둘이 독립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면접 때만 남편을 보여주었지만 아이가 크자 아빠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와는 서서히 멀어졌고요. 다행히도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말 잘 자라주어 지금 Y대학교 생명공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잘 분배해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숙과 아들은 종종 연락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요. 저희 시숙도 저에겐 감사한 사람이죠.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인연들이지만 저한텐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연들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